세상에서 버림받아도 굳건히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인생의 최고의 기술입니다. 세상에서 떨어져서 혼자 재밌게 살 수 있는 능력, 철학, 악기, 창작, 등산 등 혼자서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인생길의 큰 노하우입니다. 61살이 되어보니 혼자서 즐겁게 노는 기술은 장수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게 되면 혼자 됩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은 태어날 때도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러면 혼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혼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인생 최고의 기술입니다. 만약에 혼자 살서 재밌게 못 산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서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인생은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혼자 있을 때는 철저히 혼자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요구한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것을 견디라고 하면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년을 해서 2년을 있어 보면서 느낀 것은 혼자 살면서 재밌게 살 수 있게 스스로 단련시키고 스스로 어떠한 자기만의 어떠한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이 세상을 장수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혼자서 재밌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먹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돈으로 재미를 살게 되니까요. 저는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봤더니 성공은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에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하니까요. 돈이 있으면 자기 돈을 쓰러 다닙니다. 여행 다니고요. 먹으러 다니고요. 골프하고 다니고 이 정도로 크게 돈이 있고 혼자 돼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혼자 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종류가 있죠. 결혼하지 않은 혼자 사는 사람은 캐톨릭의 신부, 불교의 스님, 캐톨릭의 어떤 수녀, 이런 여러 혼자 살아야 할 길을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자기는 함께 살고 싶었지만 어찌됐든 혼자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일이 나이가 들어가고 또 인생살이에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는 이 일이 인생의 안정성을 확보하냐 못하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모든 유튜브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늙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어떻게든 이 혼자 사는 문제가 고단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함께 잘 살면 혼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함께 살지만 혼자 살게 된다고 하면 혼자 잘 살아야 됩니다. 혼자 잘 산다는 것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혼자 잘 살기 위한 어떠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 노하우는 뭘까요?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에 그런 어떤 철학적 사유체계를 가지고 살아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창작하고 기타 치고 색소폰 불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작하는 거죠. 시도 쓰고 스펠도 쓰고 소설을 창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창작 분야가 있어요. 손재주 있는 사람 손재주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살다 보니까 제가 왜 오늘 혼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인생 최고 기술을 하면 혼자 살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뭔가 그 재미가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는 자기의 그 어떤 꾸준히 이뤄온 어떤 것을 그 길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몰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왜 이렇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인가에 몰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 무엇인가에 빠져 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쉬운 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을 살아갈 때 타인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타인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속에 있는 이야기 후련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후련하게 속에 있는. 그렇다 보면 나의 후련을 받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나의 내면을 후련하게 비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어쩌면 명상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등산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렇게 그 붓글씨라든지 어떠한 그 창조성의 세계에 몰입해서 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은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철학적 관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봐줍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이런 정도 동생들하고 사는 그 네트워크이잖아요. 그 가족 구성원에서. 그때 저는 그런 거죠. 뭐죠? 겁쟁이. 그 용어를 찾아냈어요. 겁쟁이였기 때문에 나의 겁쟁이이기 때문에 이 겁쟁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majority, minority잖아요. 저는 늘 minority죠. 그 minority로 살아가는 건데, 이 minority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는 거죠. 나의 삶이 옳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순둥이에다가 양순한 사람에다가 겁쟁이에다가 이 세 개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 60년 전에 생존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투적인 성격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61살에 돼서 이제 사회에서 나왔잖아요. 명예퇴직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저의 본성의 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본성의 저는 근데 본성의 저로 지금까지 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본성의 저로 살아야만 돼요. 그게 이제 겁쟁이죠. 겁쟁이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러한 나로 살았어. 겁쟁이인 나로 살다 보니까 그곳에 답이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나는 겁쟁이니까. 그래, 맞아, 나는 겁쟁이야.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참이라고 하면 겁쟁이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겁쟁이는 혼자 사는 것에 이제 어떠한 혼자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책을 좀 썼는데요, 이제. 그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팔리지도 않아서. 그냥 저 혼자 책을 쓴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저 혼자 즐겁게 사는 능력에 책 쓰는 거였으니까요. 책을 써놓고 돈이 없어서 할부로 해서 이렇게 그냥 가장 낮은 단계 패키지로 책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책들이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돈이 없으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찌됐든 일도 바빴지만 내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글을 쓰거나 뭔가 그 내면에 후련할 수 있도록 그 뭘 하다 보면 기쁨이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61살이니까 내면에 후련하게, 내 내면 속을 후련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주지도 않죠.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여기 공유를 하는데요. 속이 후련할 정도. 어떻게 속이 후련할까요? 내 속이 후련할 할 수 있게끔 그런 후련하게 혼자서라도 내 속을 후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저는 다행히 이런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할 때는 몰입해서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끔 지나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감사. 우리는 어찌됐든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즐겁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도 나에게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가 먹어야 되고 치근대고 뭐 할 때 엄마가 일종의 모든 걸 했죠. 나를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밥도 먹이고 하는, 나를 천사로, 나를 어떤 하나님처럼 또 받들어 주었죠. 그런데 이제 성장해서는 그럴 사람도 없죠. 누가 그러지도 못하고요. 많은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인생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최고 능력의 어떤 기술을 장착하고 있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 나에게 해줬처럼 그렇게 나를 후련하게 속 시원하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그 길을 끊임없이 연마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태어날 때 혼자고 죽을 때도 혼자거든요. 가족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시작과 끝은 자기 혼자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시작도 그렇고 마무리는 혼자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몸이 아프고 의식만 깨어있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살아있는 거죠. 그럼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은 망가졌지만 영혼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면이 어떤 후련하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느낌이 후련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돈과 물질과 몸으로 이 후련한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우리 능력 스스로 자신을 후련하게 살 수 있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알아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이 반드시 이르게 될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기분 좋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으로 righteous soul, 의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면, 그렇게 혼자 즐겁게 살다 가게 되면 도착지도 즐거운 것이 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르고 디테일하고 잔뿌리 같은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 각자의 어떤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Righteous Soul TV는 제가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깨달은 그 느낌을 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으로부터
뭔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L 소울 TV입니다. 사실 YTL 소울 TV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뭐죠? 저 혼자 이렇게 그 YTL 소울 TV로서 이렇게 해온 좀 수줍음이 좀 있거든요. YTL 소울 TV는 인생의 흐름을, 인생의 뭐라 하죠? 인생 철학? 상식의 철학? 아니면 우리가 그 조선시대라든가 그럴 때 우리 그 유교의 성리학 기준으로서 우리가 토론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 그 태계 이황 선생님 편지로 막 토론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유튜브가 좋은 어떠한 그 소통의 어떤 툴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조선시대 서로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이렇게 돼서 저는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혼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인생 최고의 기술이다. 철학, 악기, 창작, 등산 등 혼자서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인생 길이 큰 노하우입니다. 61살에 되어보니 혼자서 즐겁게 노는 기술은 장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